자, 또다시 반갑습니다. 2차시 여러분들하고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업 시간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여러분들 제가 영상으로도 남겨놨지만 이 저성장기에 외식시장의 그런 경영 전략이 없으면 여러분들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안간에 엊그저께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얘기냐면 외식시장도 너무나도 많이 포화 상태가 돼 있었지 않나.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도 영업을 꾸준하게 유지시키는 곳도 있고 또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것도 되고요. 그러나 이런 사태를 빌미를 삼아서 굉장히 영업이 힘든 업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 형태로만 가지고는 이 어려운 시대를 생존이라고 하는 그 법칙을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성장기에 제가 강의했던 30분짜리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떻게 남집하고의 그런 차별화 전략과 또 가격 결정과 또 특별함을 가지지 않으면 마케팅이 없다면 생존이라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20년도 그 중소기업에서 우리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들이 발표한 200만 개의 그런 식당과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맞닥뜨려져 있고요. 또 2021년도 상반기까지 250만 개의 외식시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그 상대적으로 또 많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내 경영 전략이 지금까지 과거에 해왔던 형태와 앞으로의 그런 지향해야 될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성한다면 외식시장에서 결코 여러분들이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지 않고 꾸준하게 영업력을 가지고 잘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수프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숲도 여러분들이 양식 요리하면 다양한 많은 것들을 갖다가 경험했을 겁니다. 자, 크림 수프의 그런 종류들을 보면 맑은 수프가 있을 것이고 크림 수프가 있을 것이고 또 내셔널 그런 국제적인 각자의 나라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수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수프가 크림 수프를 중에 아니면 또 맑은 수프 중에 콘소메라고 하는, 그래서 콘소메 비프가 들어가면 비프 콘소메, 덕이 들어가면 덕 콘소메, 기타 등등 맑은 수프의 그런 총칭을 이루는 것들이 있는가 보면 크림 수프, 딕 수프의 그런 진한 그런 수프, 크림을 이용해서 끓이는 수프. 오늘 끓이게 될 크림 수프 두 가지 중에 펌프킨, 단호박과 그 다음에 버섯을 이용해서 끓이는 수프를 끓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그냥 소위 말해서 농도 조절 매체가 굉장히 좌우합니다. 대량으로 끓이게 되는 보통 여러분들이 양식 요리다 그러면 루라고 하는 것들은 농도 조절 매체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루 들어보셨죠? 버터와 밀가루를 1대1로 해서 쳐서 우유를 넣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루를 그래서 쓰는, 즉 브로로 베르니에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베르는 버터예요. 그래서 버터를 이용해 가지고 밀가루와 1대1로 사용해 가지고 농도 조절을 수프에 나중에 타가지고 걸쭉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가 되겠고요. 그래서 농도 조절 매체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버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전분, 빵가루, 쌀, 밥, 기타 등등 이런 걸 이용해서 끓이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고급화된 건강식의 수프를 끓일 겁니다. 즉 농도 조절 매체를 감자를 이용해서 끓일 거예요. 제가 농도 조절 매체를 감자를 사용해 가지고 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버터나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감자를 농도를 사용해서 나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치킨 스톡을 좀 끓일 거예요. 치킨 스톡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까지도 여러분들 치킨 스톡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끓여보도 했고요.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그렇게 4년 동안 요리를 했던 친구들이 와서 치킨 스톡 끓여 그러면 치킨 스톡을 어떻게 끓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기초적인 베이직에 치킨 스톡을 못 끓여낸다라면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을 뭐 나름대로 인기 강자 아니면 좋은 요리를만 보여줘야 되니까 완성된 제품들이 좋은 것만 보여주는데 기본적인 치킨을 이용해서 끓이면 치킨 스톡을 끓이지 못한다면 그런 요리사로서의 생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킨 스톡 먼저 좀 끓일게요. 그래서 닭뼈를 이용해서 우리 대량으로 끓이게 되면 스팀박스를 넣던지 스팀에다 쪄도 되는데 지금은 양이 적기 때문에 물에다가 먼저 얘네들을 기름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한번 데쳐낼 겁니다. 자, 이렇게 물에다 데치는 이유는 치킨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위가 어느 정도는 없어져야 되고 얘네들을 그런 이물질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잡냄새도 제거되면서 얘네들을 물에다가 한번 데치게 되면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요. 또 포인트는 여러분도 데친다기에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야지 끓여가지고 오래 끓이면 얘네들이 뼈에 그런 치킨의 그런 향들을 갖다가 다 없애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데쳐서 자, 제가 데친 상태로 물로 해가지고 헹궈낼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런 기름 부위들이 나중에 이 꼬랑지에 나와 있는 이 기름의 이 덩어리들이 상당히 기름으로 그런 맛이라든지 색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쳐서 제거시킵니다. 자, 깨끗하게 손질을 해온 데친 거를 깨끗하게 손질했습니다. 자, 찬물에다가 닭을 집어넣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양파, 대파, 자, 그 다음에 월계수잎 좀 넣고요. 자, 물을 끌어올릴 거예요. 이제 지금 불을 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마늘, 자, 그 다음에 화이트 페퍼콘. 자, 블랙을 넣게 되면 얘네들의 색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화이트 페퍼콘을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끓여서 올려낼 겁니다. 물론 여기에 뭐 미르포라 해서 당근도 넣고 샐러드도 넣지만 기본적으로 자, 호텔이나 이런 대량적인 음식들을 끓이게 되는데 이 재료에다가 많은, 그러니까 원가 손실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르포와 넣으면 맛도 좋고 향도 좋아지겠지만 당근, 샐러리 많은 것들 넣으면 되게 풍미도 더 좋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끓이게 되는 게 현장에서는 이게 기본 원칙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끓여서 나중에 끌어올리면 불을 줄인 상태로 기포를, 거품을 제거시키면 나중에 맑은 자, 스톡이 끓여집니다. 그래서 스톡을 끓여놓은 상태가 지금 이렇게 해서 걸러서 체에서 받쳐놓으면은 이런 상태의 이런 치킨 스톡의 육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버섯 스프부터 좀 먼저 끓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스톡을 끓인 이유는 나중에 우리 숲을 끓이게 되면 스톡을 분명히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톡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스톡 끓이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버섯 스프나 아니면 단호박 스프는 노랗게 색깔을 낼 것이고요. 버섯 스프는 흰색으로 요리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파란색 부분을, 물론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파란색을 넣게 되면 색의 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흰색 부분에 그런 뿌리를 이용해 가지고 끓이게 된다. 그래서 양파와 대파의 비율은 3대 1 정도. 자, 지금 끓이는 것들은 현장에서 대량화에 대한 소위 말해서 10리터 이상 정도 끓이게 되는 그 양을 가지고 끓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가정식에서 끓이게 되면 이 버섯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아까 잠깐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를 해서 이용해가지고 끓여내는 그런 농도 조절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루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감자를 이용해서 농도 조절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팬을 달구고 버섯을 넣은 다음에 대파와 양파를 넣습니다. 자, 크림스프의 보통 통상적인 끓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나중에 어떤 수프를 끓여도 자신있게 끓여낼 수가 있어요. 자, 즉 버터에다 대파와 양파를 먼저 볶아내고 들어가는 재료가 버섯이 되든 브로콜리가 되든 컬리플라워가 되든 어떤 아스파라거스가 되든 이 재료에 따라서 수프의 명명이 다 바뀐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버섯 수프이기 때문에 버섯을 좀 손질하겠습니다. 버섯 상태만 좋으면, 크림 상태만 좋으면 다 먹어요. 이거 끓여서 아침에 바게트, 모닝빵에다가 찍어가지고 아침에 냉장시킵니다. 자, 들어가는 것들은 버섯에 들어가서 여기다 블랙머쉬룸, 표고버섯, 날지, 양송이버섯, 샴피뇽이든 아니면은 지금처럼 팽이버섯도 넣을 수가 있고요, 느타리버섯도 넣을 수가 있고, 버섯이라고 하는 명명들은 상당히 넣는 거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자, 또 하나 포인트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볶음밥이든 어떤 재료를 여러분들이 요리를 한다 했을 때 양파하고 대파만 잘 볶아도 그 향이, 풍미가 좋아집니다.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수프 끓이는 방법을 한번 봤더니 한꺼번에 다 재료 넣고 물 넣고 우유 넣고 식초장 넣고 부어 끓여서 가래줘요. 즉 그래도 같은 수프는 수프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이런 풍미, 먹어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 된장국을 끓이게 되면 깊은 맛이 난다라고 하는 그 풍미라는 것들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파를, 양파와 얘네들을 타지 않을, 색깔이 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볶아서 풍미가 올라왔을 때 얘네들을 버섯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 얘네들이 팬 주위에 타게 되면 나중에 흰색의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불 조절을 너무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주재료가 얘네들이 볶여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볶여져야 풍미라는 것들, 그냥 같이 넣고 다 모든 거 넣고 끓여도 그냥 수프는 수프지만 풍미가 안 난다는 그 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볶여졌을 때 화이트 와인을 이용해서 데글라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를 DGLAC에서 데글라스라고 하는데, 냄새를, 다른 풍미들을, 잡냄새를 갖다 다 제거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화이트 와인 넣어서 얘네들 한 번 더. 또 하나, 화이트 와인 얘 자체적으로 식초 성분이 있습니다. 쉬어요. 얘네들을 그냥 넣고 바로 스톱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신맛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볶으면서 화이트 와인의 신맛을 갖다가 최대한 알려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 와인의 냄새가 빠지면은
치킨 스톡을 좀 넣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월계수잎. 물론 한 장 양이 적기 때문에 한 장만 넣어도 상관없는데 하나 더 넣어 볼게요. 끓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우유. 자, 우유까지 넣어서 얘네들을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도 조절 매체를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끓이는 것들은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농도 조절을 해서 더 훨씬 더 건강식의 활시한 그런 음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이용해서 농도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감자 반 개 정도 넣고, 자, 이렇게 상태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한번 무조건 끓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 지금 치킨 스톡 제가 스톡 형태가 지금 유지되면서 불을 줄이고 약불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놔줄 겁니다. 한번 끌어올린 상태로 약불로 줄여야 돼요. 왜요? 곰탕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을 바글바글 계속 끓이게 되면은 뼈에서 나오는 그런 육수의 그런 뼈 국물 때문에 하얗 그런 우리 곰탕, 소위 말해서 집에서 먹는 갈비탕 내지 곰탕의 형태의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스톡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상태로 불을 줄여가지고 은은하게 끓여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끓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버섯 수프 여러분들 지금 끓이고 있고요. 자, 버섯 수프가 끓는 동안에 저희들은 또 단호박을 이용해 가지고 수프를 끓일 겁니다. 자, 이 단호박은요 구웠습니다. 즉 단호박을 이용해 가지고 끓이는데, 여러분들 그냥 생으로 해 가지고 껍질 벗겨 가지고 끓이는 방법, 제품에 대해서 냉동돼 가지고 호텔이나 이런 데서는 대량으로 납품을 합니다. 5kg, 10kg짜리 해 가지고 팩으로 해 가지고 냉동시켜서 그냥 생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물론 수프를 끓입니다. 잘 볶아주면. 그러나 요거를 끓이게 될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단호박의 풋내가 나요. 잘 볶아지지 않으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단호박을 오븐에 넣고 3분의 2 이상을 구운 상태로 껍질만 벗겨서 얘네들을 볶아주면 훨씬 더 구운 양의 그런 부드러운 맛, 그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븐에다가 볶습니다. 물론 오븐 온도가 조금 낮아서 쪄진 형태가 됐지만 지금 구운 상태로 나왔어요. 자, 거기에다가, 자, 요거는 이제 미니 당근이에요. 이 속에다가 자, 요것도 한 반 정도 오븐에다가 익힌 상태고요. 나중에 이 속에다가 채워줄 겁니다. 보시고 요 속살을 속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속에다가 수프를 채워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래서 이것도 생으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익힌 상태로 이렇게 놔두고 좀 이따가 담아주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수프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끓일게요.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잘 볶여져야 나중에 깊은 맛이 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볶여지면 단호박을 넣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단호박이 익히지 않은 상태, 그냥 생이다 그러면은 정말 잘 볶아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풋냄새가 그대로 올라와요. 지금은 처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볶여도 상관없고요. 자, 넣은 상태로 또 화이트 와인으로 데그라스전 시켜서 잡냄새 다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치킨스톡 자, 이렇게 넣고 끓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농도조절 매체를 무엇을 넣었을까요? 버섯수프에 감자를 넣습니다. 그러나 단호박에는 지금 감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왜요? 단호박에는 자체적인 스타치 성분이 있기 때문에 농도조절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테이토 숲이나 아니면 또 무슨 스위트 포테이토 숲이나 또 스타치 성분이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보통 생각은 안 나네요. 그래서 스타치 성분이 있는 제품들은 굳이 농도조절 매체를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인위적으로 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박 자체적으로도 얘네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중에 걸쭉한 슈프의 형태가 유지됩니다. 하고 월계수잎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외식업소에 가게 되면 보통 10리터 이상을 끓여놓고 하루 내지 이틀 정도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끓일 거예요, 손님들한테. 그러다 보면 보통 여러분들 10리터다 계산했을 때 제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표면처럼 어느 레스토랑에 가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 끓여가지고 그냥 주다 보니까 이런 풍미라든지 맛에 대해서 저런 원칙은 그런 것은 아니다 싶어서 좀 전에 이런 방법대로, 자, 지금처럼 치킨 스톡과 우유를 넣고 보통 10리터 양을 끓인다 그러면 35분에서 40분 정도를 중불로 놔두고 계속 끓일 거예요. 주재료의 맛을 얘네들의 버섯의 향을 끝내 다 끌어올리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분에서 10분 정도는 생크림을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걸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은 여러분들도 현장이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잡아주시면 훨씬 더 자기만의 스타일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끓이게 되면 한 4인분 정도 양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4인분 정도니까 시간도 그만큼 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끓인 상태로 생크림을 수프 먹고 싶은데 생크림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지금 단호박 수프랑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단호박 수프에는 스타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닥을 잘 저어줘야 돼요. 나중에 눌어버립니다. 타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상태로 크림을 넣고 조금 더 중불로 놔두고 끓여 올릴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요 작업하는 거는 80%만 올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프 위에다가 데코레이션으로 뿌려줄 겁니다. 자, 80% 정도만 쳐서 올리면은 얘네들이 크림화돼서 나중에 뿌려서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시간에 맞춰서 끓여준 상태로 제일 포인트는 또 마지막에 이런 거 끓이라고 그러면 이 월계수잎을 안 빼고 그대로 갈아버려가지고 나중에 검은 향이 그대로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월계수잎을 제거를 시키고 그럴 거예요. 자, 이제 또 두 가지입니다. 자, 수프를 이렇게 갈았는데 되게 걸쭉한 형태, 그런 버섯의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먹어도 액기스로 먹을 수 있겠죠. 액기스로. 그런데 재미난 거는 더 곱고 깔끔한 맛을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체에다 한번 내려가지고 제공하기도 해요. 자, 단호박 쑥도 지금 버섯쑥 한번 갈았고요. 단호박 쑥도 월계수잎을 빼낸 상태로 즉석에다가 한번 올릴게요. 자, 수프를 믹서기에다가 자, 갈면은
이런 형태의 색깔의 고운 수프가 유지되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맛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크림을 한 번 더 넣어서 농도 조절과 부드러움을 유지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여놓은 상태로 마지막에 소금 간 버섯 수프에도 마지막에 소금 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단호박 수프가 완성이 되고요. 단호박 수프부터 먼저 담으면은 이렇게 모양을, 자, 이런 딥플레이트에다가 놔두고, 그거부터 장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프를 담는 방법들은 이렇게 포지션별로 담는 방법, 또 틀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담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처럼 물론 매칭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숲을 두 가지, 크림숲하고 버섯숲하고 단호박숲을 끓였는데, 보통은 예를 들어서 자색 고구마를 이용해서 숲을 끓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색. 그러면 그 색하고 노란색하고 그런 비율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숲. 그래서 두 가지 컬러를 주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동서양의 만남, 그래서 잉양 수프, 잉양이라고 하는 명칭을 줘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그런 음식의 맛을 견주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담는 방법.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실전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끓일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